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도 이제 뭐 수익 스토리 부터 해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요. 일단 철도 오늘 설명드릴 이 종목은 이제 철도 테마 거의 뭐 대장주급이죠. 대장주고 이제 주도주는 이제 현대로템이고, 철도 테마 주도주는 현대로템이란 말이에요. 내일은 이제 현대로템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 수익 스토리로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대하TI 이 종목에 대한 우리가 포지션을 언제 어떻게 잡았었고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 물결님이 들고 계셨었어요. 이제 우리가 추천해서 이제 했던 가격이 한 1,800원 이 구간이었고, 2월 달에 2월에 전량 매도를 하면서 리딩 계좌에는 이제 다시 채우질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함께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갔던 회원분들은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야, 이것도 이제 경험으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2월에 제가 채팅방에 반등 구간의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만들어라, 50% 만들려고 그랬어요. 2월달에 그리고 50%에서 뭐 70% 만들려고 그랬어요, 현금을. 그리고 리딩 계좌는 일괄 매도 하겠다 하고, 리딩 계좌는 일괄 매도 하겠다. 이게 급락이 딱 나왔는데, 급락을 딱 두들겨 맞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포지션을 체크를 해야 되고 시장을 살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리딩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6월달 9월달에 조정이 있었죠. 이제 커뮤니티 처음 시작하고 첫 조정이 이제 6월달 9월달에 있었고, 그리고 조정이 이제 2월달에 있었는데 시스템을 점검하고 뭐하고 했고, 이제 2017년도에는 그리고 6월달 9월달에 이때 탈퇴 회원들이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탈퇴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장기 투자에 대한. 그리고 제가 이제 데이터가 우리 커뮤니티에서 누적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믿고 견뎌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제가 개인 카톡을 겁나 받고 막 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회원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심리가 흔들렸던 거예요. 이거 단기 수익은 어느 정도 쌓아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때 제가 진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누적되기 전까지는 단기 수익을 좀 쌓아가면서 이렇게 장기 포지션을 일부만 해야 되느냐, 막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트레이딩 계좌와 적립 계좌는 이제 장기 시스템인데 운영 방법을 바꿔서 하되, 트레이딩 계좌는 종목을 압축하고 적립 계좌 같은 경우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종목을 좀 펴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이상을 다 들고 있어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회원분들 중에 들고 있는 분들이 뭐 한 10분이나 될란가 모르겠어요. 수익자랑 게시판에는 안 올려주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이런 영상을 보면서, 영상으로 이 과정을 짚어보면서 우리가 경험을 되돌려보는 거는 이제 좋은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경험을 그냥 딱 입혀보고 그때 딱 그랬구나, 아깝다 하고 딱 지나가 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과거의 우리 포지션이나 지금의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상승을 했고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짚어보면 이 경험이라는 게 내 그릇에 입혀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수익자랑 게시판, 이 게시판에 회원분들은 이제 100% 이상 수익 나는 종목들은 계속 올려주세요. 그럼 그 종목에 대한 제가 이제 코멘트도 드리고,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수익이었다, 아니다, 이 수익은 그냥 운이 좋은 수익이고 가짜 수익이었고, 이런 수익에 대한 거는 리스크가 있는 수익이고, 이런 수익은 리스크가 없는 수익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누적하는 관점에서 이런 영상도 올리는 겁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지금 한 이제 250% 정도 수익 중인데, 물결님이 올려주셨을 때는 이제 수익률 이제 100%대 절반 매도 하셨을 때 그때 올려주셨어요. 실현 손익이 48만원 찍혔으면 이제 매도금은 한 100만원 됐겠죠. 왜? 가지고 있는 게 절반이니까 100만원 샀으면 100만원 팔면 대충 48만원 뭐 이렇게 찍힐 거 아니에요, 수익금은.
원금 100만원 회수, 공짜 주식 약 90만원 보유. 그리고 밀릴지도 모르겠어서 100% 금방에서 이제 원금을 챙긴 거죠. 자, 수익이 100% 이상 확대된 종목을 보유 중인 회원분들은 커뮤니티 데이터, 우리 커뮤니티가 데이터를 계속 누적해서 쌓아가기 위해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커뮤니티가 법이나 하고 덩치를 키워갈 때도 이제 회원분들이랑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이제 덩치를 키워갈 때도 좋은 자료를 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은 적극적으로 좀 커뮤니티에서 쌓아갈 수 있도록 회원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랑들 많이 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신규 회원분들은 지금 나는 없잖아. 이렇게 수익이 난 것들이. 그러면 간접 경험을 해보세요. 다른 회원분들이 이렇게 수익 내는 것들을 이제 간접 경험을 하면서 이제 마인드의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제 기존 회원분들은 이 영상 데이터로 이제 경험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경험에 대한 수익 과정을 짚어보면서 이제 한 단계 성장을 하는데 이제 중점을 두면 되겠죠. 자, 데아티아 일봉 분석을 보면 이때가 이제 100% 구간대에서 이제 넘어가는 구간대예요. 자,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우리가 매집을 했던 포지션이 여기입니다. 항상 그렇죠. 이런 바닥 구간에서 몇 개월 길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한번 이게 기업이 여기에서 실적이 만약에 더 악화되고 뭐하고 하는 순간에 나면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이 정도 리스크는 바닥에서의 20-30% 많이 빠져봐야 20-30%고 증시가 폭락이 오면은 한 40%씩 빠질 때도 있는데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뭐 10년에 20년에 한 번 오는 증시 폭락 때는 한 3-40%의 리스크가 있는데 어차피 이 리스크는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되돌리는 거니까 그 정도 리스크는 증시 폭락이 예상이 되는 수순대 말고는 거의 확률적으로 50%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로 튀었을 때는 탄력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자리에 편입을 해서 기다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흔들 때 이런 자리에서 편입을 하면 어떻겠어요? 남들은 50%, 70%, 100% 수익 나는 구간에 편입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100% 수익을 본 이 구간에 편입을 해서 그저께 상한가 들어가고 한 40%, 50%가 바로 이틀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 사서 이제 더 올라간 그 수익을 먹었다는 거, 그거는 이제 미친 수익이에요. 이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 상황에 갑자기 변동이 생긴다든가, 갑자기 무슨 돌발악재가 글로벌 증시에 뭐 발생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9.11 테러처럼 그런 류의 악재가 발생하면 이런 종목들은 개박살 나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올라가 있는 구간에서는 이제 이거는 왜냐면은 고평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개박살 나요. 그러니까 항상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한 70%, 80% 박살 날 때 내 종목은 한 20, 30% 정도 박살, 이제 빠지지 않을 그런 리스크를 안정화할 수 있는 작업을 하면서 종목들을 담아가야 된다는 거죠. 100% 수익 구간에서 마인드 안정과 계다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절반 매도를 하는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절반 매도 포지션의 이유를 봐야 돼요. 이게 더 이상 못 갈 것 같다, 여기서 찍고 내려올 것 같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정금을 이제 종목당 100만원 사요. 종목당 100만원. 이게 100% 수익이 나 있으면 100% 수익시 200만원이 되죠?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들은 100만원씩 들고 있는데 이 종목은 200만원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때요? 이 종목만 200만원을 들고 있다. 그럼 이 종목이 한 20% 이렇게 10% 이렇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좌의 변동성을 키우잖아요. 200만원에서 10% 빠지면 20만원인데 100만원에서 10% 빠지면 10만원이잖아. 그러면 이 종목이 빠졌을 때는 내 계좌의 변동성을 키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괴리가 이렇게 일정금에서 수익이 확대되는 이 괴리가 만들어지면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편안하게 볼 수도 있고, 초과 수익은 편안하게 챙겨갈 수 있다는 거죠. 기본 수익을 100%로 잡고 그 이후의 수익은 우리가 복리 수익으로 챙겨가는 관점으로 항상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게 절대 지지 않는 수익을 쌓아가는 거예요. 자, 항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을 때, 그럴 때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다. 이 구간에서도 거의 1년 이상 이렇게 횡보한 구간에서 한 번 더 밀려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매집 자리를 주는 그런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더 기어봐야, 기거나 좀 빠져봐야
1년 안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편입 포지션을 드렸던 거고, 결국은 3개월, 2년 정도의 인내심을 발휘를 하면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다 올라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종목을 20개 가지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확률이 그만큼 줄겠죠? 수익은 그만큼 커지죠. 왜? 종목을 20개 갖고 있으면 계좌에 한 5%씩을 20개를 담아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확률은 그만큼 주는 대신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움직이면 수익은 그만큼 커지죠. 반대로 종목을 100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확률이 그만큼 늘고 수익은 그만큼 줄죠. 자, 종목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면 안전성은 더 올라갑니다. 왜? 확률이 그만큼 높아져요. 먼저 움직이는 종목을 내가 캐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섹터별로도 여러 개씩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금을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는 종목 수가 많은 게 좋은 거고, 자, 자금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는 종목이 적은 게 안 좋아요. 대신 수익은 그만큼 키울 수가 있죠. 우리가 100%라는 종목을 가져갈 때 평균 보유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2년을 보자고요. 평균 보유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2년으로 봤을 때 종목이 20개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2년 동안 한 30개에서 50개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종목을 20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재수없으면 한 개도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종목을 20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덩치가 큰 종목들로 해야 돼요. 덩치가 작은 종목이거나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들은 배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종목당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리스크를 줄여야 되니까. 근데 리스크가 이런 식으로 분할로 이제 입혀지게 되면 작은 종목들도 편입이 가능합니다. 자산을 그만큼 쪼개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로 튈 때는 한 3개월이면 튈 때도 있어요, 종목들이. 그런데 2년 정도 보통 이제 보유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바닥주들을 주워 담아놓는 거예요. 이런 수익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이오, 자, IT도 바닥에서 만약에 시작을 안 했었다 그러면 다 먹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이거 말고 이제 뭐 BH, 미래컴퍼니 이런 것들 담았을 거라고요, 바닥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으면. 근데 이미 시작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2017년도에 이미 추세를 돌려놓은 구간이었어요. 2017년도에. 그래서 추세를 돌려놓은 거는 먹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이오가 움직였죠. 이거는 가치 판단 불가. 이미 이게 주도주로 자리 잡았을 때 2015년도에 한번 움직이고, 내 판단은 2017년도에 다시 움직이긴 힘들 거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한번 보통 주도주를 잡았다가 주도주에서 내려오는 구간이 되면 평균적으로 그게 다시 주도주로 자리 잡기에는 기본 한 3년에서 10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도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봤는데,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온 거죠. 거의 뭐 20년 만에, 10년 만에 한 번 오는 시장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게 주도주로 돌아설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시총 상위라.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때요? 코스피 시총 상위잖아요. 자, 바이오가 어때요? 코스닥 시총 상위였죠. 자, 시총 상위 섹터들이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어때요? 지금장은 요것들만 이제 소외를 받고 있죠. 그러면서 뭐가 움직여요? 중소형주. 중소형주 장세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삼성전자는 주도주예요.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다 뭐가 움직였어요? 반도체, 부품, 뭐 이런 쪽들. 바이오가 먼저 움직일 때 뭐가 움직였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먼저 움직이고, 그 밑에 여타 바이오들이 다 따로 움직였죠. 큰 거 먼저 가고 작은 거. 자, 대형주들 먼저 움직인 다음에 주도 섹터를 잡아낸 다음에 중소형주 장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중소형주 장세가 끝날 때는 어때요? 중소형주들이 시총을 좀 어느 정도 키우게 되면 소형주들 중에 중견기업까지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품이 거의 시장 전체적으로 끼게 되면 폭락. 전체가 다 폭락을 맞아요. 그게 뭐 이제 금융위기 같은 수준인 거예요. 지금 미국처럼 전체 종목들이 거의 다 버블의 구간이 있을 때, 지금 미국에 있는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몰라요. 미국 종목들, 기업들이. 버블이 굉장히, 금융 섹터들 말고는 버블이 굉장히 큰 구간입니다. 많이 쌓여 있어요. 그 버블이 더 확대될 수는 있지만, 그 확대가 어디까지 될지 모르지만, 꺼질 때는 다 저평가로 들어선단 말이에요.
거품이 꺼질 때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북한 테마들이 돌면서 이것들이 먼저 움직였죠. 철도 경협주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이것들은 이제 다 이제 산업재 쪽부터 해서 뭐로 해갖고 저평가를 다 베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동안 있던 저평가 종목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가치주들이 지금 날아가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저평가 내에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더 갈 수 있는 거고, 금리 부분이랑 전 세계 경제 부분이 다 엮여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에 이제 저평가 종목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구간이 왔을 때 자산가치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산가치. 이제 PBR 기준으로 저평가 종목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구간이 왔을 때 실적 같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자산가치가 이게 저평가 기업들이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왔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경계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서 대응을 하고 수익을 최대한 챙겨서 뭐 예금으로 돌려놓고 금 사놓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요. 그때까지는 이제 아직 시간이 남은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버블을 다 만든 다음에 시장이 버블이 만들면 버블이 또 꺼지는 구간이 오죠. 그러면 또 좋은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항상 뭐 다 버블이라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필요도 없고 이런 종목들은 저평가 구간 때 사서 보유를 하고 기다렸으면 다 이런 구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가치주에서 성장주로의 변화. 이게 뭐냐? 이제 가치주는 뭐예요? 기업 가치에 대비해서 너무 싼 거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10,000원이, 예를 들어서 기업 가치가 10,000원인데 10,000원 미만으로 팔면 이건 가치주예요. 그쵸? 싸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모멘텀이 입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로 넘어서는 거죠. 지금 대하TI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시험 이때 당시에 이거는 PBR이 한 1배?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자산가치가 이게 보면 2013년부터 계속 늘고 있었죠. 그 전에는 고평가였기 때문에 오래 긴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많이 움직이지 못했지만 자산가치 대비해서 고평가였는데 돈을 이렇게 계속 누적해서 자산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950억, 920억, 1000억, 1100억, 1200억. 이 당시의 시총이 지금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지금 250%니까 한 30% 보면 되니까 보겠습니다. 지금 시총이 한 30% 보면 되잖아요. 지금 시총이 4,300억이죠. 4,300억 3으로 나누면 어때요? 1,300억 되겠네요. 그때 시총이 1,300억이었단 말이야.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가 추천을 하고 담아갔던 우리 1,800원 구간대가 시총이 1,300억이었어요. 그러면 자산가치 대비해서 거의 뭐 근접한데 5년 동안 이게 자산을 키우면서 돈을 기업이 계속 벌었는데 주가는 그대로 있었으니까 이게 적정가치 수준으로 온 거예요. 자산가치 대비. 근데 어때요? 돈은 계속 더 벌고 있죠. 돈을 계속 쌓아가다가 2018년도부터 이제 예상 가이던스를 보면 확 영업이익이고 매출이고 늘어나는 구간들이 만들어진다. 본격적인 성장을 한다. 북한이 없어도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 가치를 대입해 봤을 때 저평가라는 판단이 나오는 거죠. 지금 제가 영상을 이거 만들려고 그랬을 때 이때 처음 이거 만들 때 이 구간이 PBR이 3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4.6배 막 이렇게 돼요. 5배 가까이 왔죠. 제가 PBR 6배가 넘어가면 6배 넘어가면 끝나가는 구간이다. 버블 확대하는 게 끝나가는 구간이다. 바이오처럼 크게 확대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너무 고평가가 심하게 입혀지는 거고, 이 정도 되면 이미 고평가가 거의 끝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때요? 이제 차익 실현을 굉장히 많이 해야죠. 일정금에 한 50% 남겨갖고 하는 거라고. 일정금의 50% 남겨두고. 고평가 구간이 갈 때까지 갔으니까 한 PBR 3배 정도까지는 그냥 일정금 남겨놓고 그냥 보유하면 돼요. 결국 그러면 그냥 그 구간에서 이제 좀 mil리면 올라오고 막 밀리면 올라오고 뭐 이렇게 된다고.
돈을 계속 벌고 있는 구간에는. 근데 PBR이 6배가 넘어가면 끝나가는 구간이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거 절반 보면 됩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거 절반 보면 돼요. PBR이 3배 넘어가면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더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시총 1조 이상짜리들 보면. 자,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눠 파는 것도 바닥에서부터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나눠 파는 거예요. 뉴스 보고 주가 보고 이제 뭐 기술적 분석이 어떠니 여기에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 이게 날아갈 거니 이거 다 개소리라고. 전문가들이 흔히 하는 경제방송에서 하는 거는 개 초보들 한 달만 책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달만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 뭐 전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 머리 좀 있는 사람들 그거 한 달만 해보면 대부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표 아무거나 갖다 대놓고 그냥 매매 그렇게 뚝뚝뚝뚝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매매나 지표에 너무 익숙해지고 매매 패턴에 너무 익숙해지면 장기 보유를 절대 못해요. 눈에 보여. 지금 이 정도 왔으면 이거 당장 빠지겠다. 그게 높은 확률로 눈에 보이면 어떻게 돼요? 10%, 15%, 뭐 20% 올라가면 그런 구간들이 항상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20% 먹고 팔고 15% 먹고 팔고 맨날 이것만 반복하는 거야, 주시장에서. 그러다 이제 막 폭락전 같은 거 한번 오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변하면 그 부분에서 자금 관리를 못하면 내 돈 다 깨먹어. 그걸 반복하니까 절대 개인 투자자들이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심리를 관리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단타꾼들은 수익도 짧게 보니까 손실도 짧게 끊어야 돼. 근데 봐보세요. 장기 투자를 우리가 해서 제가 영상으로 벌써 올려드린 것만 몇 번째예요. 뭐 300%, 100%, 250%뭐 이런 수익들 막 보면 한두 종목 상장 페이지 대봐야 끄떡 없다고. 그러니까 수익은 최대한 확대하고 손실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리스크 관리를 하려면 가장 좋은 리스크 관리는 시간 투자예요. 시간을 투자해야 리스크가 관리가 되는 건데 당장 얼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 걸 하려 그러면 당장 얼마 그 정도 리스크를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내가 감수를 하려 그러면 카지노 가서 바카라 뛰고 뭐 블랙잭 해고 룰렛 돌리는 게 훨씬 나서요. 룰렛 같은 거 한번 맞추면 36배씩 주는데 블랙잭 바카라 맞추면 그냥 따블이잖아요. 3분 만에. 뭐 1분 3분 만에 따블인데 뭐 1억 갖다 박으면 그냥 한 3분 만에 2억 된다고. 그런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하려고 그러면 그냥 카지노 같은 데 가서 튕기는 게 낫다고. 그럼 확률이 반반이라도 되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반 이상 확률로 높여서 단기 매매를 한다는 건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10년 정도 누적해서 데이터를 모아보면 그 70%, 80%를 맞추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확률 60% 정도는 누구나 맞출 수 있겠지만 그렇게 수익을 만약 60% 정도에서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내잖아요. 수익을 쌓아가면 장기 매매하는 것보다 무조건 쳐져요. 1년만 넘어가도 바로 쳐져요. 수익률이. 그러면은 단기 매매에서 장기 매매보다 많이 벌려고 그러면 70%, 80%를 10년 꾸준히 내야 돼요. 그럼 복리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수익을 더 많이 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는 굉장히 어려워요. 수익을 쌓기가. 장기 투자는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되니까 어렵지가 않다고. 사서 묻어두는데 뭐가 어려워. 다 그 시간 동안 어떻게 견디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도대체 일을 하러 가서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왜 공기업 같은 데 취직을 하려고 그렇게 난리냐고. 안정적인 직장? 돈도 조금 주는데 공기업 나중에 연금 받는 거지. 왜 공기업 취직하려고 그렇게 난리예요. 주식 투자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큰 매력이 어딨어. 메리트가 어딨냐고. 이렇게 수익률을 높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매력적인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1년이 지나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데이터로 입증이 되잖아요. 2017년도에는 바이오 안 샀다고 욕을 그렇게 먹었어요. 지금 바이오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2017년도 거의 뭐 연말쯤이나 해갖고 바이오 샀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 샀다 그래도 완전 초입에 사는 거는 사실 그걸 누가 알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올라타갖고 뭐 7, 8월부터 갖고 있었다고 치자고요. 바이오 이제 뭐 끝나기 전에 한 7, 8월 작년 7, 8월부터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도 지금 보면 어때요? 다 손실 구간일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갖고 왔으면. 그때 단기 매매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그것만 계속 하고 있겠죠. 지금도 단기 매매. 그리고 바이오 지금 막 빠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전문가들이. 지들이 다 추천해놓고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저가 매수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봤을 땐 인간 새끼들이 아니야. 만약에 기업을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가치라든가 뭐가 있으면은 저가 매수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기업 가치보다 싸면 당연히 저평가니까. 근데 무슨 지금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뭐 4천억 버는 뭐 3천억 버는 회사가 시총이 21조 20조 막 이래. 1년에 4천억을 버는데 시총이 20조야. 4조도 아니고 20조라고. 20조. 그러면 도대체 얼마까지 80% 빠져도 싼 게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80%가 빠져도 싼 게 아니라고. 그런데다 어떻게 저가 매수 얘기를 하느냐고. 지금 고점에서 지금 한 30% 빠졌어도 지금 자리에서 80% 빠져도 싼 게 아니야.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더 올라가고 말고 관심도 없는데 사실 올라가기도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선.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정도에서 바이오 끝났다. 바이오 끝났다라는 영상을 보세요. 2주 전에 딱 말씀드렸고 그 다음 주부터 투매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번 주부터. 시장을 내가 매일 보니까 그런 거 짚어낼 수가 있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제 영상을 꾸준히 본 분들은 제가 얼마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하고 하면 확률이 얼마나 높게 작용을 하는지는 다 검증이 된 거니까. 내 영상, 그동안의 영상에서 다 검증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데이터가 쌓여있으니까. 2017년도에는 내가 쌓여있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었다고. 무슨 말을 하면 신뢰가 없는 거야, 신뢰가. 근데 그 신뢰가 없는 그 상황에서 나를 믿어준 회원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1년 가까이 같이 한 회원분들인 거죠. 그 회원분들은 이제 서서히 계좌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 회원분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올 수가 있었던 거죠. 커뮤니티도. 항상 테마에 엮이면 단기 과열 구간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PBR이 이때 당시에 이거 영상 만들 때 이 데이터를 만들고 이 차트 그림을 그렸을 때 PBR이 3배였어요. 근데 이틀 만에 뭐 거의 뭐 100% 넘게 올라버린 거죠. 이틀 만에 150%가 올라버린 거죠. 보면 자, 처음 100%는 1년 예를 들어서 6개월이 걸렸어. 근데 250%까지는 100%에서 250 여기가 100% 구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 구간이란 말이에요. 3800 구간이니까 이 구간이 100% 구간이야. 여기서 샀어. 자, 100%까지 가는 데는 7개월 걸렸어. 7개월 걸렸어. 근데 250% 가는 데는 2일 걸렸어요. 장기간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딱 잡히면 단기간에 수익을 이렇게 펌핑 시켜준다고요. 주식 투자라는 게 이런 거예요. 고평가에 한번 모멘텀 받아서 고평가에 한번 들어가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져요. 복리가 입혀지는 속도가. 이동안 이거 들고 있던 사람들은 7개월 동안 계좌 더블 낸 거죠. 예를 들어 이 한 종목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데 이틀 만에 계좌가 2배 반으로 늘어났어. 3배 반, 4배로 늘어난 거, 4배로.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월봉으로 보면, 자, 이 바닥 구간에서 포지션이 왔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주가가 몇 배가 뛰었냐면, 여기가 뭐 거의 얼마야? 여기가 뭐 100원이에요, 100원. 100원에서 5천원까지 갔어요. 이게 얼마야? 몇 프로야? 5천원, 뭐 5천원, 4천 몇 배까지 갔으니까. 100원에서. 4,000%야, 4,000%. 그쵸? 주가가 4,000% 갔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4,000% 갔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100원에서 4,000% 갔으면. 100원에서 4,000% 가는데 4년밖에 안 걸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버블을 확대했잖아, 심하게. 버블이 이렇게 심하게 확대했으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0년 동안 쉬면서 이 버블을 해소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종목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 때는 언제예요? 자, 자산 총계가 1,000억이 넘어갔을 때. 자, 보자고요. 자산 총계가 1,000억이 넘어갔을 때가 언제야? 자산 총계가, 자본 총계가 1,000억이 넘어갔을 때.
자산 총기가 1000억이 넘어가서 2015년도에요. 2015년도부터 이제 투자 매력이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다시 투자 매력이 생긴 거야. 딱 어때요? 다시 투자 매력이 생긴 구간부터 바닥이죠? 이때는 얼마였어요? 뭐 1200원. 1200원에서 뭐 한 3000원까지, 뭐 2000 몇백 원까지 한번 쳤다가 1800원까지 쉬어주면서 빵. 그러면서 지금 이제 버블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철도 그쪽에 관련해서 이제 북한이랑 엮여서 진짜 사업을 진행을 하면 또 한 10년 걸릴 거 아니야. 이번 테마가 끝나면 또 10년 쉰다고. 이게 버블을 어디까지 만들지 모르겠지만 이번 버블이 끝나면 이제 내려왔다 한 번 더 반등 들어오겠지만 그리고 나서 10년을 쉰다고요. 또 항상 이 주식의 산업 사이클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자, 항상 가치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몰리면 분할매도 포지션이다. 고평가에 들어오면 무조건 분할매도 포지션이에요. 고평가가 뭐 PBR 3배에서 멈추든 6배에서 멈추든 무조건 잘라내는 거야. 이제 철도 테마의 대장주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었죠. 지금 대하TI 이 종목은. 그래서 버블을 확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도.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놓친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협주들, 철도주들, 바이오 버렸던 것처럼 버려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또 지금 제가 계속 올려드린 영상들처럼 200%, 500% 수익을 만들어내는 종목들을 내 포트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에서 매매하고 뭐하고 하면 시간이 다 가버려. 다른 좋은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라고. 이거 5% 먹겠다고 10% 먹겠다고 단타 들어가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계속 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2%의 확률을 위해서. 얼마나 멍청한 짓거리야 그게. 그거를 깨닫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랜 시간 시장에 남아있어도 대부분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해요. 왜? 복리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평생 20년 동안 단타만 하고 있다고. 단기 매매만 하고 있다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5년, 10년을 보면 북한과의 협력 관계가 두터워질수록 이제 철도 산업, 이 관련 기업들은 이제 성장을 굉장히 크게 하겠죠. 근데 지금 모멘텀을 미리 땡겨다 갖다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진짜 이쪽으로 실적이 입혀질 때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인 거고, 보유자들은 다 팔 필요 없죠. 계속 나눠서 파는 거야. 고평가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는 거니까. 개인들 자금, 미친 자금들, 투기 자금들이 더 이상 살 돈이 없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고평가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1800원에 샀는데 지금 6000원인데 뭐 하려고 내려와. 이미 원금 빼놓고 계속 나눠 팔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구간에는 단기 버블 구간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기대감으로 기업의 가치보다 고평가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우선할 줄 아는 진짜 투자자들은 철저하게 이거 외면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진짜 투자자면 지금 철도주 이런 것들은 보이지도 않아야 돼. 내가 안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데 수익이 200%, 300% 났으면 봐야지. 한 번씩 여러 번 계속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올라갈 때마다. 근데 내가 안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보지를 않는 거야. 쳐다볼 필요가 없어. 항상 이런 종목들은 그저 불나방처럼 진짜 투자자들의 먹잇감이 되는 투기 자금만 유입된다. 그래서 버블은 언제 끊긴다? 이 투기 자금 유입이 멈추면 꺼져요. 지금 북한 테마의 버블을 만든 건 개인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만들었어요. 개인 투자자를 있는 자금 다 때려받고 신용. 이제 자기의 자금 다 때려받고 이제 어떤 구간까지 왔냐면 이제 빚내 갖고 사는 구간까지 온 거예요. 지금 건설 대형주, 뭐 현대건설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가치에 기반한 종목들은, 자,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내려오면 받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가치에 기반하지 않은 건 안 받아줘요.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사고, 신용 돌려서 사고 하는 종목들을 외국인 기관이 겁나 때려 팔고 있죠. 외국인 기관이 겁나 갖다 팔고 있다는 거는 버블이라는 거예요. 바이오 버블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올 수 있었냐. 이거는 이제 그 ETF 자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다 보니까 바이오는 시총 상위주들이 그래서 버블을 이렇게 확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주가가 내려가든지 말든지 무조건 편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인버스 무슨 뭐 레버리지 이런 거 사잖아. 시장에 따라서 이제 뭐 투자는 뭐
이런 걸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 ETF의 자금을 이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사야 돼. 그냥 시총 상위 것들은 지수 연동되니까 전체 시장에서 시총 상위주들이 연동하는 뭐 그런 괴리율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같은 거는 그렇게 고평가가 입혀진 거예요. 코스닥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자금들이 한번 빠지고 이제 시총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시총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적정 가치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투기 자금들이 이제 꼭대기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을 때까지 이제 살 때까지 그들한테 나눠 팔면서 지금 나눠 팔면 되는 거죠. 이제 수익을 확대하면 되죠. 버블이 이 정도 입혀졌으니까 수익을 챙겨갈 때도 항상 욕심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야 이거 1000% 갈 것 같은데 1000% 갈 때까지 팔면 되잖아. 왜 1000% 되면 한 번에 다 팔라 그래. 1000%갈 때까지 그냥 나눠 팔면 되잖아. 그럼 계좌에는 현금 유동성이 생기잖아요. 그냥 욕심을 최대한 줄여서 챙겨가는 거예요. 끝까지 먹으려면. 어디에서 딱 다 팔겠다. 그럼 복불복이죠. 거기까지 못 가고 무너지면 죽어버리는 거고. 수익이 겁나 반환되는 거고. 거기까지 만약에 도달해갖고 만약에 더 가버리면 2000% 가버리면 1000% 다 팔았으니까 초과 수익 1000% 못 먹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계속 나눠 파는 거야 그냥. 뭐 10% 올라갈 때마다 팔든지 50% 올라갈 때마다 팔든지 수익금만큼 계속 파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다 먹을 수 있잖아. 올라가는 구간까지 끝에까지. 이제 100%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계좌에 하나씩 입혀주고 있죠 우리 회원분들은. 그러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항상 욕심을 줄여가는 부분들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수익을 챙겨가는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100% 넘어간 구간부터는. 뭐 200%, 300%, 400% 막 이런 거 기다리지 말고 그냥 보일 때마다 챙겨요. 뭐 그렇게 막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일 때마다 챙기라고. 그리고 1000% 가면 1000%까지 다 챙기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적정 가치일 경우에는 달라요. 지금 대하TI 같은 경우는 왜 적극적으로 챙기라고 그러냐면 버블 구간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 200% 갔는데 적정 가치에서 주가가 100%, 200% 갔는데 적정 가치 구간이다. 그럼 사실 아예 안 팔아도 돼요. 그쵸? 버블 구간이니까 팔라 그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분석이 안 되면 어때요? 그냥 튀면은 그냥 챙기면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철도 거의 뭐 대장주급으로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 중에 하나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대하TI라는 종목도 우리는 보유를 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유를 할 수 있었다? IT 바이오 버려서 이런 종목도 편입을 할 수 있었다. 지금 이제 또 철도 경협 철저히 버리라고 제가 맨날 지금 매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얘기하고 있어요. 철저히 버려라.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사자. 철저히 버리고 사야 될 것들 그런 쪽에 또 집중을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개인들 다 물려갖고 죽어나갈 때 우리는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제 수익을 챙겨가고 나머지는 지금 소외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서 모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따라잡고 뭐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단기 매매로 한 번씩 포지션을 잡을 수는 있겠죠. 이것들 중에 저평가된 종목이 있으면. 근데 얘네 중에는 거의 없어요. 실적 가치가 받쳐주고 저평가된 종목들은 없고 거의 뭐 개박살난 지금 뭐 적자 막 해갖고 부채 많고 막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 말고는 거의 다 지금 바닥에서 안 올라온 종목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버리는 거 철저히 지금은 경협철도 바이오 버릴 때처럼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지금 오히려 경협철도 이쪽 섹터보다는 제약주들이 더 나서요. 바이오는 아직도 안 되고 내 판단은 안 되고 제약주들은 가치 대비해서 바이오 빠지면서 이번에 제약주들도 같이 무너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치 대비해서 조금 담아갈 만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종목들도 이제는 편입을 할 거예요. 우리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좀 거의 투심이 완전히 꺾여서 제약 바이오 하면 사람들이 치를 떨 때쯤 우리는 이제 다시 편입을 할 겁니다. 항상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팔아라. 주식은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팔아라.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아라. 이것만 반복해도 주식 투자로 손해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악재에 사는 건 무섭고 호재에 파는 것도 무섭죠.
호재는 계속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팔면 안 될 것 같고, 악재는 이런저런 악재가 막 이게 난무하니까 무서워서 사질 못하겠어. 이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맨날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기업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미래 가치를 분석할 수 있어야겠죠. 미래 가치를 분석하는 데는 창의력이 필요하고,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 데는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것만 알고, 주식 투자에서는 간단하다. 싼 거 사서 비쌀 때 팔면 돼요. 지금 대하티아이는 비싸단 소리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영상을 하나 더 준비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기본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면 내일 올려드릴게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받고 있고요.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